老陆，新仙子到了。 감옥에 갇혀 처형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육괴. 원래 이 지역의 혈령이었던 그는 탄핵을 받아 하루아침에 사형수가 되었는데 그런 그에게 찾아온 이는 선문의 가르침을 받은 신선자 신미. 又是个修行者，嫁给我这样一个人。 한참이나 썰을 풀어놓던 간수가 나가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두 사람. 그녀가 오늘 이곳을 찾은 이유는 기이하게도 생전 처음 보는 사형수 육괴와의 혼사를 논하기 위함이었는데요. 算命先生就说我是寡秀孤臣的克夫命格。 신미는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어릴 적 그녀와 정혼을 한 남자아이는 요절해버렸고 선문에 들어간 후 스승이 맺어준 정혼자는 주화인마에 빠져 명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我一定要成3次棋，才能化解我身上的煞气。 마음에 둔 사람이 있던 신미, 그녀는 육괴의 죽음을 빌려 사주의 살기를 없애고 난 후 그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인데요. 이번에는 그녀가 죽기 전 혼인하려 하는 이유를 육괴에게 묻자 我怕我死了之后，连个香火纸钱都收不到。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육괴, 그는 정말 혼인을 할 생각이 있다면 하루속히 결정한 후 다시 찾아오라며 我的刑期马上就要到了，等不了你太久。 잠시 후 간수와 함께 감옥을 나선 신미. 그녀는 대체 육괴가 어떤 연유로 사형수가 되었냐고 물었지만 그는 굳이 형식적인 남편에 대해 알아서 무엇하느냐며 死刑犯，罪大恶极，没几天活头了，这不都全了吗？ 간수의 말대로 하루속히 사나운 팔자를 고쳐야 하는 신미가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는 일. 그녀가 떠나자 간수는 육괴에게 존댓말을 해가며 그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데요. 그가 그녀의 나이를 묻자 간수는 꽤나 공손한 태도로 他父母和亲人都老死了，90多岁的婶娘。 아무래도 간수와 죄수라기보다는 주종관계로 보이는 두 사람의 관계. 그가 자세히 묻자 간수는 염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면서 他想找一个倒霉蛋成亲，你则想找一个修仙者，这不是天作之合吗？ 한편 신미는 그녀처럼 선문의 길을 걷지 않아 세월의 풍파를 전면으로 맞고 폭삭 늙어버린 남동생과 재회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는데요. 你还是厉害，还是做仙人好。 다음날 동생을 따라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만나러 간 신미. 수십 년 만에 만난 친구들은 이미 머리가 희끗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어 있었는데요. 신선이 된 친구를 만나자 흥분한 친구들은 그녀에게 선법을 보여달라 했고 그녀가 잔에 물을 얼리는 선법을 보여주자 这完事了。 수십 년이나 수련했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공력이 그리 높지 않으며 등급도 최하위라고 수줍게 고백한 그녀. 雍地大水毁滴烟田。 육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그녀가 넌지시 이에 대해 묻자 친구 한 명은 반년 전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당시 혈령이었던 육괴는 조정의 재해 대책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었고 그는 그 죄로 결국 능지처참이라는 혹독한 형벌을 선고받았다는 것인데요. 将那狗官判了个失职去官。 친구들은 하나같이 육괴 그놈은 탐관오리라며 입을 모아 욕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제 본 육괴가 악인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 신미. 说我们成亲，我会给你烧纸钱的。 다음날 감옥을 다시 찾아 육괴에게 혼인을 하기로 마음을 정했음을 알린 신미. 혼례 준비를 서둘렀던 그녀는 예복을 맞추어 감옥으로 보냈는데요. 先放这儿了，可惜了，你看不清颜色。 새빨간 혼례복의 색을 볼 수 없는 육괴. 사실 그는 오불전이라는 신벌을 받고 있는 중인 전귀족이었는데요. 오불전은 색도 맛도 심지어 고통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끔찍한 신벌이었고 그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혈령 육괴의 육신을 빌려 수련자 신미와 혼인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跟着我吧。 혼례복을 갖춰 입은 신미는 감옥에 도착했고 잠시 후 간수의 주관하에 감옥이라는 기이한 장소에서의 혼례 절차가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新梅，多谢了。 我也谢谢你。 두 사람은 서로 맞절을 하며 부부의 연을 맺었고 이로써 세속의 법도에 따른 혼례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신랑 신부가 되자마자 작별의 인사를 나누는 두 사람. 신미가 능지처참형이 두렵지 않냐고 하자 我这大喜的日子总不能哭一场吧。 신미가 이제 혼례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떠날 것이라고 하며 마지막으로 들어줄 소원이 있는지 묻자 육괴는 담담하게 我宅在廊下养着一盆花，你如果方便的话，就把它带走吧。 육괴의 마지막 청을 들어주기 위해 그의 옛집을 찾은 신미. 하지만 한 고을의 혈령을 지낸 자, 더군다나 탐관오리의 집이라기엔 너무나 소박하고 정갈한 내부를 지켜보며 신미의 마음속에는 깊은 의구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사정을 털어놓자 사촌동생은 你跟他只是几天的缘分， 사촌동생의 말대로 그와는 형식적인 부부일 뿐 그 아무것도 아닌 사이. 더욱이 선문의 길에 들어선 그녀에게 세속의 일에 대한 관여는 철저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总觉得你不像是个坏人。 이미 작별 인사를 고하고 돌아섰던 그녀였지만 결국 발길을 돌려 다시 감옥에 갇힌 육괴를 찾아간 신미. 그녀는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얘기해달라 했지만 생사를 초월한 듯한 표정의 육괴는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일도 있다며 어서 이곳을 떠나라고 재촉할 뿐. 今晚先在客栈躲躲雨。 결국 무거운 마음으로 길을 떠난 신미는 며칠을 말을 달렸고 수상쩍어 보이는 객잔에 묵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요괴를 물리치는 와중에 만난 육괴의 진실을 알고 있는 한사내. 그는 오히려 육괴 덕분에 홍수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自陆大人上任以来，就一直注重修缮堤坝。 사내의 말에 따르면 당시 대홍수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자 조정에서는 그 책임을 짊어질 희생양이 필요했고 결국 육괴가 그 표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인데요. 这个时候，谁做的不一样，谁就是那个出头歹鸟。 육괴와 달리 수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책임을 회피하려던 다른 현의 관리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입을 모아 육괴를 공격하고 단액상소를 올렸으니 그는 항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결코 항의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던 것이었습니다. 他又能去找谁喊冤呢？ 백성들마저 진실을 보지 못한 채 고을을 지키려 했던 현령 육괴에게 욕지거리를 퍼부었다는 얘기를 들은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요. 결국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중에 그녀는 자신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鹿晗，该上路了。 그녀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말을 달렸으나 이미 육괴에 대한 처형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탐관오리를 속히 처형하라는 백성들의 아우성 속에 시작된 육괴의 능지처참형. 그의 뼈와 살을 도려내기 위한 칼날이 가슴을 관통했는데도 한치의 찡그림도 없이 평온한 표정의 육괴. 하지만 그녀가 형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육괴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고 그가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본 백성들은 그제서야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这么刚强的一个人，真的会是个贪官吗？ 친구들에게 최하위 등급의 수련자라고 얘기했던 신미. 사실 그녀는 엄청난 선법의 소유자였는데요. 육괴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신미가 마른 하늘에 눈을 내리게 하자 수군거리는 백성들. 그날 밤 육괴의 시신을 탈취한 신미. 찰나의 시간이나마 남편이었던 그에게 묘를 써주었는데요. 이제 정말 떠나야 한다며 그녀는 我会多多给你烧纸，竟然过得富裕安稳。 바로 그때 철밥통 공무원직을 그만두고 위현 관할을 나서는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육괴를 담당했던 간수였던 저영. 这人生啊，各有各的缘法。 그가 퇴직 후 찾은 곳은 바로 신미가 육괴의 시신을 묻어놓은 가족묘. 한참 동안 삽질을 한 그가 관에서 꺼낸 것은 육괴의 시신이 아닌 멀쩡히 살아있는 한때 육괴였던 자. 你一只妖，做人倒是挺投入啊。 육괴를 묻어주고 길을 떠났던 신미. 하지만 그녀는 육괴를 향한 동정심을 끝내 떨쳐버릴 수 없었는데요. 打听一下京城怎么走。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남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녀는 육괴의 죄를 심판했던 송대인을 찾아 경성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我有话要问他。 판결을 내렸던 송대인을 길 한가운데서 납치하는 대담함을 보였던 신미. 그녀는 송대인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추궁하여 육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탄핵상소를 올린 자들의 명단을 확인했는데요. 到时候我会去取他们的命。 한편 요괴 저영과 함께 길을 나선 육괴는 어느 한적한 객잔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 그를 풍홍일도라 부르며 복수를 하겠다고 나타난 무리가 들이닥쳤습니다. 让我告诉把排行第一名若不回答是你。 하지만 복수를 꿈꾸며 달려든 자들은 범상치 않은 무공을 지닌 객잔 주인에 의해 허망하게 쫓겨나고 말았는데요. 别弄死，得赔钱。 그들을 쫓아낸 객잔 주인은 육괴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아주 오래전 자신이 알고 지내던 육시성을 가진 화공과 똑 닮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在这世间，相像的人有很多。 적당히 둘러대기는 했지만 한때는 현령 육괴였고 또 한때는 강호의 고수 풍홍일도였던 이 사내에게는 차마 말로 다 못할 기구한 사연이 맺혀 있는 듯합니다. 객잔 주인은 자신이 그 화공과 지냈던 것은 11년 전이었다며 算算日子，应该也有一些年纪了。 그 시각 서슬퍼런 복수의 길을 걷고 있던 신미. 변방에 주둔한 군부대에 혈혈단신으로 쳐들어간 그녀를 그 누구도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陛下亲封的骠骑将军，
谁敢动我？ 하지만 인간들끼리 서로 부여한 하찮은 지위 따위는 수련자인 그녀에게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고 그는 결국 6괴를 모함했다며 죄를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姚文景那个老匹夫逼我的。 그자는 자신도 협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6괴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구구절절 늘어놓았지만 부부의 연을 맺었던 그를 위한 복수를 시작한 그녀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有罪当诛！ 그녀가 단칼에 그의 목을 베어버리며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한 첫 번째 복수를 시작했을 때 풍홍일도라는 이름으로 멀쩡히 살아있는 그는 저영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는데요. 新姑娘人也挺好的，你为什么看不上人家？ 저영은 이왕 혼인까지 맺은 인연이니 진지하게 잘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넌지시 물었으나 그러나 6괴는 이 혼인이 오직 혈계를 맺기 위한 방편일 뿐 진짜 부부의 연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他有喜欢的人， 전귀족의 혈통을 이어받아 맛도 색도 고통도 느낄 수 없는 오불전의 저주에 갇혀 있어 온전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5번의 죽음을 거쳐야 하고 그때마다 반드시 가족과 혈계를 맺어야만 했기에 그는 인간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신미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는 신미 역시 필요에 의해서 일종의 계약 혼인을 한 것이라며 想找一个死囚成亲，去掉自己身上的煞气。 사실 저영의 말을 듣고 난 후 그는 능지처참을 당해 형장에 버려졌던 자신의 시신을 지극정성으로 수습해왔던 신미의 뒷모습을 잠시 떠올렸지만 이내 그녀에게 마음에 둔 다른 정인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各取所需罢了。我和他以后再也不会相见了。 두 사람이 객잔에서 새로 사귄 검객과 술잔을 기울이던 중 신미에게 납치되어 고초를 겪었던 송대인이 황망히 객잔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他说是我们联手冤死了他的夫君。 송대인이 내뱉는 원망 섞인 이야기를 통해 6괴는 신미가 지금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되갚아주기 위해 복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요. 周大人， 송대인은 6괴를 모함했던 관리들이 이미 여러 처참하게 살해당했다며 자신도 언제 끔찍한 일을 당할지 몰라 벌벌 떨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의 부관은 선문이 이제 곧 개입할 테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仙门不会坐视不管，他的命也就到头了。 지나간 인연이라 신미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려던 풍홍일도 하지만 수련자의 신분으로 인간 세상의 일에 깊게 관여한 그녀가 조만간 선계로부터 엄중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복장을 한 무리가 객잔의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그들은 바로 금기를 어긴 신미를 압송하기 위해 선계에서 파견된 수련자들이었습니다. 송대인은 그들을 보더니 그제서야 마음이 놓인다면서 你们能不能赶紧把那位修者带走啊？ 차근차근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복수를 해나가던 신미. 그녀를 막아선 것은 그녀의 복수 대상이었던 관리의 사주를 받고 호의를 자처하고 나선 또 다른 수련자. 今天有老夫在此，也是进不去的。 하지만 그는 신미의 적수가 되지 못했고 호언장담과 달리 그가 지키고 있던 문을 손쉽게 통과한 그녀. 这扇门我过了，里面的那条命我要定。 신미를 당해내지 못했던 그는 순간 진법을 펼쳤고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간 그녀가 마주한 것은 20살의 자신. 그가 펼친 것은 바로 시간을 거스르는 진법이었는데요. 这是老夫修为最强的时候。 그는 진법 안에서 시간을 돌려 전성기 시절의 자신으로 돌아갔고 50년 전에는 애송이었을 그녀를 상대하려 한 것인데요. 하지만 진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듯한 그녀의 법력. 그가 놀라자 그녀는 자신은 12살 때 수행을 시작하자마자 돌을 깨우쳤다며 20岁，正是我术法全盛之时。 오히려 그녀를 최전성기 시절로 소환해버린 어리석은 그의 최후는 불보듯 뻔한 결과. 하지만 그를 물리치고 진법에서 빠져나온 그녀는 기력이 다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有没有人告诉你，你的话真的很多？ 신미가 쓰러지자 그녀를 잡기 위해 나선 선계에서 파견된 수련자들. 그녀가 잡혀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풍홍일도는 신미를 위해 나서기 시작합니다. 你违背道心，本就该死。 파견자의 공격을 막아내고 거리를 내매며 도망치고 있던 신미.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본 풍홍일도 분명히 색을 볼 수 없는 그에게 그녀가 입은 선홍빛 가롯이 보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임가륜이 무우도에 이어 다시 한번 강력한 판타지 서사로 돌아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연화로의 강려처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왕하균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전귀족 후예와 선문제자의 영계혼약이라는 소재로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상고시대 전귀족이 인간과 신 사이의 통로를 끊어버리자 신의 형벌이 내려집니다.
그로 인해 전귀족은 영원히 오부전의 저주를 짊어지게 됩니다. 만년 후 완벽한 전귀의 힘을 각성할 잠재력을 지닌 소주 6천교가 나타나지만 그 역시 색각, 미각, 통각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족보의 혈맥을 보존하고 저주를 풀기 위해 6천교는 피, 살, 뼈, 심장을 모두 바꾸는 고통을 겪으며 인간으로 환생해야 합니다. 그는 정체를 숨기기 위해 탐관오리 6괴로 위장하고 한 여인과 혼인하기로 하는데요. 한편 선문천원파 출신의 신미는 타고난 연기를 가졌으나 남편을 잡아먹는 가혹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녀는 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 서둘러 혼인하려 하고 결국 두 사람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각자의 목적을 갖고 부부가 된 두 사람. 6천교는 고통스러운 형벌을 견딘 뒤 가짜 죽음으로 탈출해 신미와 갈라설 계획이었으나 순종적일 줄만 알았던 신미가 홀로 칼을 차고 경성으로 뛰어들어 그의 원수를 갚으려 하면서 계획이 틀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신미가 선문의 추격을 받게 되자 6천교가 그녀를 돕다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기억상실 후 재회하게 되는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숙명적 만남은 어쩌면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닐까요? 자, 이제 두 사람은 어떤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까요? 이 작품은 영화 수준의 영상미를 자랑하는 작품입니다. 동양 특유의 미학을 작품 속에 그려내기 위해 제작진은 의상, 소품, 특수효과, 화면 구성 전 분야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연하루 감독의 연출로 액션 장면이 유려하게 그려져 시청하는 내내 눈이 행복한 드라마 가오천성. 두 주인공의 사랑과 죽음의 그 깊은 여정에 함께할 준비 되셨나요? 열린 결말로 마지막까지 시청자들을 마음 졸이게 만들 밀당의 기제 가오천성. 임가륜, 왕하균 주연의 숙명적 사랑 이야기 가오천성은 아이치이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